이제 독립형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개요입니다, 말 그대로. 102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 PPT 보면서 가면 돼요. 시험 시간은 일단 30분입니다. 여기서 시험 시간 30분이란 문제가 뜸과 동시에 시간이 가기 시작해요. 문제 뜸과 동시에 29분, 28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확인하는 시간, 글 쓰는 시간,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을 모두 합쳐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뭐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어떤 주제를 주고 30분간 글을 써서 해도 부담스러운데 영어로 30분 동안 글을 쓰는 거기 때문이죠. 시험 문제 유형은 한 개의 토픽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는 에세이 형식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하나 주고 이거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써라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답안 구성은 일반적으로 서론 한 개에 본론 두 개의 결론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 내가 아이디어가 좀 많다 그러면 본론을 3개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3개 쓰는 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무리고요. 정말 나중에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나 빠르게 답안을 완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3개 가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어중뛰게 3개를 쓰면 잘 쓴 2개보다 어중뛴 3개는 감점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개를 일단 목표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의 양은 300단어 이상 쓰셔야 됩니다. 단어입니다. 단어. 알파벳이 아니라 단어. 그래서 I am a boy면 몇 단어죠? I am a boy. 4단어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단어 수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 몇 단어 쓰고 있고 몇 분 남았구나. 시간 및 남은 단어, 그러니까 쓰고 있는 단어 수를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거 체크하면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험은요. 채점자를 설득시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점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채점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죠. 채점자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네. 미국 사람이고요. 이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누구나 집에서 재택근무로 채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뭐 어린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국적인 얘기를 쓰게 되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학원 얘기 쓰지 마세요. 독립형 답안 쓸 때 이거 팁입니다. 학원 얘기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학원 문화가 발달돼 있고 학원에 굉장히 의지를 하죠.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하지만 미국에는 그런 우리나라와 같은 학원 문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학원 얘기 해봤자 와닿지가 않죠. 또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이라는 것을 딱 한 번 딱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대학을 정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SAT를 몇 번 보거든요. 한 번 보고 딱 대학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어떤 그 학원에 대한 문화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얘기도 역시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많이 썼던 거 지금은 요즘 안 쓰긴 하는데 뭐 김연아, 박지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미국 애들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지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 미국에서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쓰면 될까요? 미국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영국에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에서의 유명한 슈퍼스타 얘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미국의 슈퍼스타 얘기할까요? 뭐 그나마 그게 낫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하지 마시고 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문화나 한국적인 얘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글보다는 설득력 있고 일관성 있게 글을 쓰는 게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와, 너 진짜 특이한 아이디어 냈다. 이런 글이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요. 무난하게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채점자예요. 채점자인데 학생들 글을 막 채점을 하는데 막 되게 뻔한 글을 썼어. 그러면 어떻게 채점하겠어요? 너도 이렇게 썼구나 하면서 되게 무난한 점수를 줘요. 아니면 뭐 아까 그 점수 그 좋은 답안이 뭐 이런 너와 같은 아이디어니까 너도 뭐 그 정도로 썼구나 하면서 좋은 점수를 주게 돼요. 그런데 독특하게 쓰게 되면 얘네가 읽다가 뭐지? 이거 되게 특이하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어색하니까 더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보게 되고 막 단점을 막 찾아내서 감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글 쓰지 마시고 설득력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채점자들이 뭐 뻔하네 뭐
그게 오히려 더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시험은 창의성 보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예. 나는 미국 대학에 가서 라이팅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라이팅 능력을 체크하는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것은 산만한 얘기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얘기 또는 내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만 써야지 다른 얘기 섞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주제에 맞게 템플릿 응용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답안을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표현들 외워야 되는 표현들 알려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면 훨씬 더 점수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일단 시험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에 이렇게 시험 화면이 그러니까 문제가 뜹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떠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TV 시간을 제한해야 된다. 이게 주제로 떠 있죠. 그럼 위에는 뭐 30분 안에 완성해라, 300단어 이상 써라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답을 쓰시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화면이에요. 보시다시피 메모장 같은 화면이고 그래서 무슨 뭐 오타를 체크해가지고 뭐 빨간 줄을 거준다거나 또 오타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변환해준다거나 대소문자를 변환해준다거나 이런 기능 절대 없습니다. 예, 절대 없어. 그냥 생으로 다 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 하세요. 가끔씩. 선생님 그러면 줄바꿈도 내가 다 엔터를 쳐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쭉 끝까지 치면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죠. 이건 됩니다. 대신 이제 문단을 나눌 때는 당연히 엔터를 쳐서 문단을 나눠줘야겠지만 그냥 쭉 치면 자동으로 밑에 줄 넘어가는 이런 기능 정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능으로 또 뭐가 있냐면 위에 이제 이렇게 버튼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컷, 페이스트, 언두, 리두 버튼이 있습니다. 자르기, 붙이기, 뭐 이거 언두, 그러니까 실수한 거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 리두는 지운 거 다시 살리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버튼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버튼식이지 단축키로는 안 돼요. 뭐 컨트롤 Z, 뭐 컨트롤 V, 컨트롤 P 뭐 이런 거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이걸 눌러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단축키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쭉 그냥 쳐 나가면서 엔터 치고 문단 나눌 때 그런 식으로 약간 수동으로 쓰는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그래픽상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한글로 이렇게 적어놨죠. 위에 이렇게 단어 수가 표시가 됩니다. 워드 카운터라 그래서 이 부분에 단어 수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그 위쪽에 30분부터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글을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넘어가서. 그리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는데 요 위에 또 이렇게 세이브나 넥스트 버튼이 있는데 이건 안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끝나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다 쳤다. 그리고 시간이 30분이 됐다. 그러면 자동 전송, 자동 저장, 자동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세이브나 넥스트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를 수는 있는데 누르지 마세요. 그냥 시간을 충분히 다 흘려 보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25분에 글을 완성했어도 30분까지 가만히 5분 동안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계시는 거지 뭐 빨리 나 다 했으니까 이제 갈래 그러면서 딱 누르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분에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